위화라는 게 뭐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화합되지 않고. 위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서로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입장을 몰라요.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화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위화죠. 여기에 뭐 누가 어떤 쪽이 더 책임 있느냐 이거 따지면은 뭐 아플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 좀 맞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뭐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아래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우리들도 우리가 어떤 제도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이나 그런 걸 잘 제정해 놓고 그거 기계적으로 딱 돌리면은 사회가 돌아갈 것 같아요? 안 돌아갑니다. 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기계가 아니니까.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안 내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응? 우리 국민들은 특히 신바람 나면 죽는 줄도 모르고 뛰고 신명 난다고 하잖아요. 신명. 우리 신명 나는 민족들입니다. 신명 나면은 죽을 줄 모르고 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번 틀어지면은 뭐 벨이 꼴린다고 그러나요? 벨이 꼴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기계적으로 딱딱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맛이 나야 됩니다. 살 맛이. 그래서 정말 위아래가 호응하고 그래서 여기서 팍팍 기운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그 저력을 가진 게 우리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저력, 폭발적인 저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비판하면서도 그래도 그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 그 일제강점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얼마나 큰 어떤 그 발전을 이뤘습니까? 이건 뭐, 어쨌든 발전입니다. 세계에서 드문 발전이죠. 그 잠재력, 그것이 잘못하면 계층 간의 위화감, 이런 것 때문에 그 도로 주저앉을 위기가 있단 말이죠. 내적인 원인입니다, 대개. 이것을 뭔가 새로운 신바람으로, 살맛 나는 분위기로 조금만 그런 일만 일어나면은 정말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목 잡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발목 잡는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스스로 고치려고 나서야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저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진 이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안 가진 사람들의 결핍감,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우선 해소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위치들을 돌아보고 각각의 입장을 돌아보게 되면은 어디서 좀 살맛나는 분위기가 생기고 신바람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역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그러한 계기라도 하나 얻을 수 있다면은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럼 천지 비괴의 그 괴사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괴사는 지천택괴하고 그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천택괴의 괴사를 들으셨으니까 괴사와 이제 단사, 단전 들으셨으니까 쉬울 겁니다. 비괴의 점사는 이렇습니다. 묘하게 좀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제가 보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가면은 비는 사람이 사는 도리가 아니다라는 정도로 넓게 생각하기로 하십시다. 비는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다. 비인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다. 군자의 일에 이롭지 않다. 군자의 일에 이롭지 않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 이랬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단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아서 만물이 통하지 못하고 위와 아래가 사귀지 않아서 천하에 하늘 아래 나라가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다. 하늘 아래 나라가 없답니다. 천하무방이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 나라가 없다. 음이 안에 있고 양이 밖에 있으며 부드러운 것이 안에 있고 강건한 것이 밖에 있으며 소인이 안에 있고 군자가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인의 도가 자라나고 군자의 도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군자 밖으로 나가 있고 소인은 안으로 들어와 있고
큰 것은 이게 나 쪽이니까 큰 것은 가고 작은 것은 들어왔고 안은 부드럽고 밖은 강하고 자라나는 것으로 얘기하면은 음이 자라나서 양이 몰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밑에서부터 이제 주역의 변화는 밑에서부터 일어나니까 밑에서부터 음이 쫙 자라나 올라와서 양이 밖으로 밀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군자의 도리는 사라져가는 상황이고 소인의 도리가 커 나오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바로 빗괴입니다. 전 강의에서 택괴가 음력 정월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빗괴는 음력 몇 월일까요? 네? 6 더하면 되죠? 6 더하면 됩니다. 7월입니다. 7월. 네? 7월이요. 1월, 7월. 막 1년 반을 해서. 왜? 하지가 들은 달이 바로 음이 밑에서 처음 생기는 게 하지 들은 달입니다. 이건 천풍국괴입니다. 천풍국괴라고 하는 게 이게 하지 들은 달에 해당합니다. 낮이 가장 길다고 생각하는 그 달, 양이 가장 극에 달했다고 하는 그 달에 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천풍구죠. 그 하지달이니까 그 다음에는 요게 음력 5월이 하지죠. 음력 5월. 요게 되면 6월. 이게 7월. 7월이 달입니다. 음력 7월이면은 음기가 벌써 쭉 자라나 올라와서 양기와 버금가는 양기를 어느 정도 면에서 반 정도 차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음력 7월의 괴입니다. 12달을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이 자라고 양이 밀려나는 상황. 음이 안에 차지하고 양은 밖으로 도는 상황. 이렇게 되는 게죠. 나라나 이 사회의 조직으로 얘기한다면은 소인들 어떤 특수한 그릇 용도로